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치 유스미입니다. 대구 서구청 평생교육과 함께하는 오늘의 영상. 일상이 조금씩 좋아지는 건강한 의사소통 꿀팁 5탄을 준비했습니다. 대구 서구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점 정말 축하드립니다. 듣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막에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은요, 직장 생활, 사회생활 등을 할 때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지만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근무가 늘면서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 소통이 힘들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되는 부분을 얻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고고! 먼저 이것만은 no, no입니다. 안 하시면 좋은 것들을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 뒷담화, 말 전달.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죠. 뒷담화가 재밌어서 계속 하시다 보면 큰일 납니다. 특히 뒷담화는 전달 속도가 엄청 빨라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니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면 삼가는 게 좋습니다. 또 말을 전달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종 결론이 난 것,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근거가 없는 소문이나 카더라 소식 같은 것들은 굳이 내가 나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전한 그 말이 잘못된 내용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나는 신뢰를 잃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뒷담화나 말 전달하기 습관은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글로만 소통하기, 갈등 피하기. 요즘 SNS나 업무용 채널 등을 활용해 텍스트로 소통을 많이 하죠. 그런데 종종 글로만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접 만나 대화하거나 화상 채팅 등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갈등을 피하려고 불편하기 싫어서 등의 이유로 얼굴 보고 하는 직접 소통을 피하시는 분 계실까요? 잠깐은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계속 일을 함께 해야 하는 직장 동료라면 더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요. 용기 내어 대화로 갈등을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때로는 대립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얻는 장점도 있는데 상대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 내 목소리를 내다 보니 나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에너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루스 시레스는 일하는 여성의 의사소통 생존 가이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갈등은 성장할 기회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를 제공한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관계에 갈등이 있는 한 그 안에는 노력할 에너지가 있다. 일단 무관심이 시작되면 너무 늦은 것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불필요한 말 길게, 말 많이 하기. 제가 얼마 전에 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을 목격했거든요. 정말 제가 직접 가서 입에 X 모양 스티커를 붙여드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보니까 회사 동료분들인데 점심을 드시고 커피를 사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10분 가까이 되는 직원들 중에서 단 한 분만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일 상사로 보인 분이셨어요. 후배들은 계속 네네 하고 계셨고요. 한 40분을 혼자 이야기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혼자 그렇게 많이 말을 하면 듣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용까지도 최악이었어요. 후배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이야기라기보다는 선배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이 단어를 조금 참 쓰기 싫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의 정석이셨습니다. 저는 그 후배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자주 처하신다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끊을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특히 업무를 할 때 내 생각을 장황하게 쭉 늘어놓으시면 스마트한 이미지나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나와의 대화를 자꾸 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라는 식의 반응이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약이 잘 안 되는 분들은 항상 미리 말할 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그 메모를 보시면서 말이 다른 쪽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타이머를 켜서 시간을 정해 놓고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비난, 폭언, 애매한 농담. 네, 이런 키워드만 말해도 뉴스엔 벌써 욱이 올라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한 상사가 직장 내 폭행이나 폭언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이런 나쁜 소식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평소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노력해도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번에서 갈등이 생기면 잘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 드리기도 했습니다. 간혹 본인은 재밌게 하시려고 농담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농담도 정말 재밌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로 보완이 필요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 그 사람의 경험들을 포커싱해서 농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농담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시면 안 좋습니다. 그 사람도 웃으면서 좋아했다는 둥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겉으로는 웃더라도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참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 남을 디스하면서 농담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요, 차라리 셀프 디스를 하는 방법이 낫겠죠. 또 성적인 것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것들은 셀프 디스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째, 전문성, 자신감 하락 행동. 네, 이 부분도 굉장히 할 말 많습니다. 혹시 SNL에서 MZ세대 직원들의 연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공감하면서 더 재밌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현영 씨의 신입 기자 연기부터 김하영 씨의 연기까지 한번 영상 보시면 하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전문성이나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게 할 수 있는 말 습관으로 대략 3가지 정도 짚어드릴게요. 먼저 이런 말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자주 쓰시는 거 피하시면 좋습니다. 말 사이에 이런 소리를 자꾸 넣으시면 내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보다 이런 소리에 귀가 더 집중돼서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또 불안해 보이고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전문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발표 같은 것들을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요,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말끝을 올리는 습관입니다. 그냥 평소문으로 문장을 끝내도 되는데 굳이 습관적으로 말끝을 자꾸 올리면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것 같아서 경험이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또 확신이 부족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지만으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때 그 부정적이거나 또 부족해 보일 수 있거나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는 말로 시작을 하시면요, 뒤에 핵심 메시지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확신은 없지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말들을 습관적으로 앞에 붙이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5탄 영상에서는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공유드렸습니다. 5회 영상이 나오는 동안 각자 생활 속에서 건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머리는 알겠는데 말로 표현하는 게 참 어렵고 잘 안 되셔서 답답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생긴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도 조금씩 꾸준히 매일매일 노력하시다 보면 반년 뒤에는 또 1년 뒤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소통하고 계신 내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대구 서구청 평생교육과 함께한 건강한 의사소통 꿀팁 영상,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구 서구청 평생교육에도 스피치쌤에게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